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신세계 MC 김은혜입니다. 자, 전일 뉴욕 증시는 미중 무역 협상 미국 측 대표인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장관의 소식에 의해서 좀 혼조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협상 타결의 불발 가능성을 좀 시사했는데요. 이전에 트럼프 대통령은 좀 좋은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발언과는 좀 다르게 이 라이트하이저에 대한 부분을 일단 좀 협의된 내용이 없다라는 소식과 함께 혼조세를 보인 상황입니다. 자, 한편 인도와 파키스탄의 군사 충돌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시장에 좀 변동성과 혼란을 좀 가중시킨 상황이고요. 그리고 앞서서 우리 증시 안에서는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부분은 좀 결렬로 마무리가 되면서 이 또한 혼조세로 좀 추가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한편 방금 전에 미국의 지난해 4분기 GDP가 발표가 됐습니다. 셧다운으로 인해서 올해 초에 발표가 됐어야 했던 그 지표가 일단 좀 미뤄지면서 이번 주로 좀 발표가 된 상황인데요. 예상치를 꽤 상회하는 수치로 2.6%로 나온 상황입니다. 좀 혼조된 상황 속에서 지표가 좀 상회하는 수치로 좋게 나왔는데 이 부분이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그 부분까지 오늘 신세계를 통해서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도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 통해서도 다양한 의견 접수가 가능합니다. 전화 주실 때는 서울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오늘의 마스터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은 유튜브로도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유튜브 들어오셔서 서울경제TV를 검색을 하시면 바로 실시간 시청과 함께 채팅방 활용도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방송을 통해서 제공된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통합법 준수하고 있다는 점까지도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목요일장의 신세계 문을 열었고요. 함께해 주실 출연진분들과도 인사 나눠볼게요. 먼저 오늘도 전유진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유진입니다. 네, 어제 마지막으로 브렉시트에 관한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그에 관한 이제 다양한 소식들이 나왔습니다. 브렉시트에 관한 소식 준비되어 있고요. 또 오늘 있었던 북미 정상회담까지 다양한 소식들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외신 소식 많이 들려드릴 것 같습니다. 워낙 많은 사안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럼 목요일장입니다. 목요일장 함께해 주실 마스터님도 만나볼게요. 오늘 함께할 마스터를 영상을 통해서 먼저 확인하시죠. 네, 오늘 장은요, 어제 장에 이어서 오늘도 절제 마스터님과 함께 합니다. 마스터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절제 마스터 김민준입니다. 오늘 아무래도 시장의 초미의 관심사는 북미 2차 정상회담이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북미 2차 정상회담이 결국은 오찬회담 소식이 좀 있으면서 취소되는, 그러면서 국내 증시가 아주 매도세를 강하게 내려가고 그리고 지금 미증시 상황도 어떻게 될지 초미의 관심사였는데요. 미증시의 좀 방향성을 좀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고 그리고 달러 인덱스가 과연 하단 지지대를 무너뜨리고 더 하방으로 내려갈지 아니면 상승 동력을 가질지 또 그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좀 살펴보셔야 될 뉴스들이 정말 많습니다. 일단 방금 전에 발표된 GDP는 상회로 좀 나온 상황이고요. 그리고 오늘 오후에 있었던 북미 정상회담, 2차 정상회담은 합의문이 좀 도달되지 않으면서 좀 결렬이 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뉴스에 대해서는요,
오늘 오전 아침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좀 악재 소식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트럼프 변호사인 코언의 유죄 인정 소식에 일단 좀 하락 전환된 상황인데 이 사안이 좀 큽니다. 일단 보면은 이 코언이 트럼프의 지시로 이루어졌다라고 인정한 것이 이번 처음이기 때문에 이 점이 미국 시장 안에서는 가장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사안인데요. 하지만 이 아침에 있었던 뉴스가 북미 정상회담 결렬 소식으로 좀 뒤덮이면서 일단 좀 묻히고 있는 듯한 분위기인데 아무래도 이 사안이 가장 좀 쟁점인 것 같습니다. 이 사안으로 인해서 좀 시장 상황도 좀 변동성이 있고 달러화가 좀 오랜만에 좀 빠지고 있는 흐름인데요. 이 밖에도 다양한 이슈 잠시 후에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지금 시각 11시 4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현재 시장 흐름 살펴드리고 계속해서 이슈 점검도 이어갑니다. 시작보시죠. 네, 먼저 지수부터 살펴보시죠. 전일장 같은 경우에는 장 후반에 좀 혼조세로 좀 마무리가 된 상황인데요. S&P는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자, 현재는 2,789포인트 선으로 0.27%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나스닥도 함께 보시죠.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일장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지만 현재는 하락으로 이어가면서 7,099.50포인트로 0.34%의 하락세가 이어집니다. 자, 그리고 유로FX 함께 보시죠.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변호사 관련 소식에 의해서 일단 오늘 아침엔 좀 변동성이 있었는데 달러화가 좀 하락을 하는 분위기 속에서 엔화와 유로가 다시 반등을 이어가는 분위기였는데요. 일단 장 초반에 기록했었던 고점에서는 현재 부분 좀 밀렸지만 1.14달러대가 회복이 됩니다. 1.14030달러 선으로 0.14%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골드도 함께 보시죠. 자, 골드는 전일장 오랜만에 좀 눌린 상황입니다. 종가는 1,327.7달러로 0.70%의 하락 마무리가 됐고요. 현재는 소폭 좀 올라가고 있지만 초반에 기록했었던 고점에서 좀 밀린 상황입니다. 오늘의 고가는 1,328.9달러 선이었지만요. 현재는 1,323.1달러로 0.11%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일도 함께 보실까요? 자, 전일장 같은 경우에는 원유 재고가 예상치에 대비해서 상당 부분 재고가 감소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56.98달러로 57달러 조금 못 미치는 가격대였지만 고가는 57.39달러까지 2% 넘는 상승으로 좀 기록이 됐고요. 현재 부근에서는 57달러가 다시 회복이 되면서 57.07달러 선으로 0.16%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오일까지 현재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네, 일단 지수 같은 경우에는 전일장 장 후반에 좀 혼조세로 좀 마무리가 됐고 선물시장 쪽에서는 S&P와 나스닥은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좀 약부합권으로 흘러가고 있는 분위기고요. 그리고 골드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전일장 좀 눌린 이후에 소폭 올라가고 있고 오일 같은 경우 재고 EI 쪽에서 재고가 예상치보다 상당 부분 재고가 감소하는 마이너스로 좀 나오면서 전일장에 다시 상승에 대한 탄력을 받은 상황입니다. 자, 브렉시트와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 그리고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구체적인 소식까지 정말 많은 소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소식들을 전유진 캐스터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네, 외신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달러화에 대해서 조금 얘기해볼까 하는데요. 달러화 가치는 지정학적 우려가 고조된 가운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증언을 주시하면서 좀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파운드는 브렉시트 기대의 상승세를 이어갔는데요. 달러는 이제 엔화와 유로에는 강세지만 파운드를 비롯한 대부분 통화에는 약세를 보였습니다. 파운드는 이제 브렉시트 기대의 상승세를 이어갔는데요. 노딜 브렉시트에 이제 그것을 피할 것을 조금 가능성이 제기가 되면서 이제 파운드 달러가 0.39% 오른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달러 인덱스는 전장보다 0.1% 오른 96.145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어제 마지막 소식으로 영국의 브렉시트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연일 브렉시트 문제로 좀 유럽의 국가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독일과 프랑스 두 정상이 이제 파리에서 만나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독일과 프랑스 모두 영국의 브렉시트에 좀 긍정적인 입장을 내보이고 있습니다. 네, 독일의 메르켈 총리는요, 만약 영국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면 우리는 그 시간을 줄 수 있다라는 의견을 좀 표했습니다. 다만 질서 있는 해답을 원한다고 덧붙였는데요.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이제 영국의 연장 요구가 새로운 선택이라고 정당화할 경우에만 지지를 하겠다는 의견을 표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가 중국과 환율 문제에 대해서 좀 합의는 이행력이 있을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위안화 약세가 중국산 제품 2천억 달러어치에 대한 10% 수입 관세의 영향을 상쇄했다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협의를 하기를 원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는데요. 위안화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조치가 있을 것이라면서 중국이 단지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서 위안화를 절하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환율 관련 이슈 등 이제 일본 등을 포함해서 아시아 다수 국가에서 발생하는 문제라서 이제 어떻게 해결할지 그 결과가 조금 주목되는 것 같습니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이 이제 금융위기 이후에 전 세계에 만연한 기조 중 하나는 매우 낮은 금리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세계 경제 성장 둔화로 투자자 수요가 유동성 및 안전 자산으로 몰렸기 때문에 지난 40년간 세계 실질 금리는 2%포인트 내렸다고 보고를 했는데요. 선진국의 저금리는 대공황이 일어나기 전부터 만들어져서 세계적 힘에 의한 세속적인 현상으로 각 나라의 특정한 요인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 이러한 흐름이 뒤집히면 이제 전 세계적으로 뒤집히게 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네, 캐나다의 물가 지표가 캐나다 중앙은행의 금리 동결을 지지하고 있다고 BMO 캐피털이 분석을 했습니다. 캐나다 통계국에 따르면요, 1월 캐나다 물가는 연율 이제 1.4%를 기록을 했는데요. 더그부터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지난주 캐나다 중앙은행 총재가 물가를 조절하기 위해서 금리가 올라야 한다고 말을 했지만 언제 오를지는 분명하지 않다고 말하면서 이는 다만 일시적인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긴 했지만 핵심 물가 역시 전달과 이제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또 지난해 이 4분기 성장률도 둔화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물가가 안정된 모습을 나타내고 성장이 둔화하는 것을 고려할 때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에 나서지 않고 기다릴 것이라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제롬 파월 의장이 4조 달러에 이르는 연준의 포트폴리오 축소 계획이 거의 합의에 이르렀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대차 대조표에 주의하는 게 좋다고 말을 했는데요. 통화 수요가 빨리 늘어난 만큼 준비금도 금융위기 이전보다 높아야 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연준 위원들이 이제 지난달 회의에서 대차 대조표 축소 종료 계획에 대해서 논의를 했었는데요. 연준은 이제 금융위기 당시 사들였던 국채와 모기지 증권 축소도 시작을 했습니다. 파월 의장의 정책금리 결정에 대한 인내심 발언이 이제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요. 연준은 금리 변동을 판단하는 데 있어 서두르지 않을 예정으로 보입니다. 다음 이제 FOMC 회의는 3월 19일에서 20일에 열리게 되는데요. 이때쯤 또 새로운 소식이 들리면 그때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JP모건의 소식입니다. 크리스 허플리 이사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이제 연준이 S&P 500 지수를 3,000포인트까지 끌어올릴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고객들에게 보낸 서한을 보면요, 이제 샤크라는 이런 단어까지 쓰면서 충격과 공포의 상승 랠리가 이제 이 시나리오를 살펴보면 미국과 중국 간의 관세 문제가 급속하게 해결이 되고 또 관세에 민감한 기업들이 올해 실적 전망을 상향 조정을 하고 또 연준의 지급 준비금이 1조 3천억 달러 위에서 유지가 된다면 S&P 지수가 3천을 향해 달려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연준의 은행 지급 준비금이 이제 현재는 1조 6천억 달러 규모인데요. 이제 대차 대조표의 일부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연준이 이제 통화 정책 정상화의 일환으로 대차 대조표를 줄여왔지만 현재 투자자들이 연준이 이제 이를 언제 멈출지 조금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S&P 이제 지수가 2,800선에서 쉬어가는 흐름을 보일지 아니면 2,850선까지 올라가실지 이제 궁금하신 분이 많을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한 대답은 연준이 대차 대조표와 관련해서 더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하기 전까지는 2,750에서 2,850포인트 선에서 움직일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이제 대차 대조표는요, 다음에 있을 20일에 FOMC 회의에서 알 수 있을 전망입니다. 네, 얼마 전에 워렌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에서 애플 주식을 굉장히 많이 매각을 해서 모두의 관심이 쏠렸었는데요. 네,
애플이 중국 시장에서 부진하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일단 최악의 국면은 지나갔다고 UBS가 평가를 했는데요. 현재 이제 애플에서 중국 시장 내에서 아이폰의 가격을 좀 내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수요가 조금 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제 많은 고객층들이 삼성전자와 화웨이로 이제 이동하는 추세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호주 달러의 상승 소식입니다. 어제는 부진한 4분기 건설 지표 때문에 GDP 증가율이 호주 중앙은행의 기대에 못 미칠 것이라는 소식을 전해드렸죠. 네, 근데 이번에는 작년 4분기 기업 투자 지표가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호주 달러가 상승을 했습니다. 0.28% 오른 0.7158달러에 거래가 됐는데요. 작년 4분기 신규 설비 투자가 전분기 대비 2% 증가를 했고요. 2018년 총 신규 설비 투자는 전년 대비 1.9%가량 증가를 했습니다. 네, 일본 은행이 금융기관의 수요를 파악해서 채권 매입 규모를 적정하게 이제 조정해야 한다면서 강력한 통화 완화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또 일본 금융 시스템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지만 지역 은행의 리스크 테이킹, 또 경영 여건 등을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는데요. 은행은 이제 재금리 인상을 시도해서도 안 되며 채권 금리가 급격히 오를 때는 일본 은행이 시장 운영을 통해 즉각 대응해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만일 이제 경기 침체에 빠진다면 일본 금융기관은 크레디트 비용 증가와 수익 악화에 직면할 수 있고 또 세계 경제 침체에 관해서도 우려하는 입장을 표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의 최대 관심사였죠. 북미 정상회담이 베트남 하노이에서 진행이 됐는데요. 그런데 어떤 합의도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오찬 서명식 취소에 또 트럼프 대통령이 예상보다 빨리 자리를 뜨면서 미국 증시보다 이제 우리나라 증시에 큰 영향을 미친 것 같은데요. 네, 북미 회담 쇼크로 코스피가 이제 4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대북 관련주와 이제 또 금강산 관광 이제 관련주가 조금 많이 낙폭을 했는데요. 합의가 도출되진 않았지만 뭐 자리를 박차고 나오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다고 계속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웃으면서 헤어졌는 그런 분위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또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좋은 친구라고 칭하면서 이제 향후에 있을 또 협상의 여지를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조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외신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다양한 소식을 외신 소식 통해서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일본과 그리고 호주 그리고 앞서서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부분과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부분, 브렉시트까지 살펴드렸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절제마스터님과 다뤄볼 이슈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슈 먼저 화면 통해서 확인하시죠. 네, 오늘의 이슈입니다. 첫 번째 이슈는 S&P 500 3월물입니다. 인도와 파키스탄 무력 충돌 심화로 혼조세를 보였었던 증시인데요. 하지만 방금 전에 4분기 GDP 발표에 주목을 하면서 시장의 움직임 역시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S&P와 나스닥은 모두 하락세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첫 번째 이슈 지수에 대해서 살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슈는 오일입니다. EIA 원유 재고가 865만 배럴의 급감을 보인 가운데 WTI 기준으로 상승폭을 확대했었던 전일 시장입니다. 현재 부근에서도 추가적으로 상승하면서 57달러대 회복이 되는데요. 두 가지 이슈 오늘도 점검해드리도록 하죠. 네, 오늘도 이렇게 두 가지 이슈 준비했고요. 첫 번째 이슈인 S&P 500 지수를 비롯한 지수에 대해서 먼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장 혼조세로 좀 마무리가 됐고 현재 부근에서는 다양한 앞서서 들으셨던 다양한 이슈와 그리고 방금 전에 발표가 됐던 GDP 소식까지 좀 맞물려 있는 상황인데요. 마스터님의 업앤다운 의견 확인하고 구체적인 전략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다운입니다. 자, 전일장도 다운을 쉬었는데 네, 전일장 제가 퇴근한 이후 계속적으로 시장을 보게 되잖아요. 네. 그 저점을 확인하니까 나스닥 기준으로 마스터님이 이제 7,110선에서 매도 들어갔을 때 일단 7,050선도 무너진다 약간 이 정도로 좀 잡아주셨거든요. 네, 근데 50선 이탈이 되고 가격대 너무 잘 맞은 거 아닙니까, 마스터님? 네, 어제 운이 좋았고요. 엠파님이 오늘 좀 저를 띄워주시는데 늘 똑같습니다. 근데 오늘은 지금 가장 궁금한 게 어제는 좀 상승폭을 만회했던 이유에 대해서는 아까 캐스터님께서 언급을 좀 해주셨고
제롬 파월 의장이 나오면서 대차 대조표 축소를 정말 생각보다는 빨리 꺼냈습니다. 이렇게 빨리 대차 대조표 축소를 거의 완료짓겠다. 이런 거의 뉘앙스를 풍기는 좀 언사를 했었는데요. 결국은 쉽게 말하면 대차 대조표를 축소한다는 이유는 지금까지 긴축 재정을 실시했던 것을 양적 완화로 통해서 돈을 풀겠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렇다면 돈이 지금 시장에 투입이 되면서 시장에 원활한 흐름이 들어가고 이것이 결국은 기업들의 고용 창출 내지 또 소비 증가 이러면서 결국은 경기 활성화에 대해서 지금 연준이 좀 나서겠다 이런 의지로 좀 비춰지는데요. 어저께 로버트 라이트 하이저 무역 대표가 좀 무역 분쟁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시간을 내놓으면서 하방 낙폭이 흘렀었던 부분이 이 제롬 파월 의장의 대차 대조표 축소 이야기 때문에 좀 낙폭을 만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미증시의 중장기 추세에 관해서는 역시 상승 동력이 꺾이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모두 다가 걱정하시는 북미 2차 정상회담, 물론 알맹이 없는 북미 2차 정상회담이 될 것이라고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북한은 핵 포기 의사가 없기 때문에. 하지만 역시나 좀 트럼프는 돌발 행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천해동 소식부터 시작해서 모두 다가 지금 돌발 행동을 하면서 취소하는 측면이 흐르면서 결국은 코스피 200이 국내 선물이 가파르게 하방세를 좀 이어가고 그리고 지금 항생지수도 하방으로 좀 흘러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모습은 미증시 3대 지수는 좀 하방 모습이라고 보기는 약간 좀 힘든 포인트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요. 제 주관적인 판단은 오늘도 조금 한 차례 눌림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방 지지대가 견고하지만 7천 언저리 초반까지 나스닥 기준으로 좀 매도세가 나오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지금 추측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일장에 이어서 오늘장에 대해서도 매도적인 부분, 단기적 매도입니다. 단기 매도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 지금의 가격대가 전일자 이 같은 시각대에 확인했었던 가격이랑 거의 유사하지 않아요, 마스터님? 네, 거의 유사한데요. 지금 가장 걸리는 게 아까 저희 신세계 함께 하시면서 이야기를 나누셨는데 GDP 발표가 지금 제일 걸리는 부분입니다. 네, 시장 지금 월가 예상치를 좀 선회했기 때문에 이것이 오늘 미증시 어떻게 반영을 할까 지금 좀 궁금한데요. 제가 봤을 때는 오늘 7,110 전일 시가 라인이 될 것 같습니다. 전일 시가 라인과 그리고 전일 종가 라인인 720선에 완연히 안착하기 전까지는 좀 추세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요. 하방 압력은 좀 지속적으로 오늘 금일 기준으로 좀 더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진입을 하게 된다면 지금 진입 포인트도 지금 미장 개장에 보니까 한 9분 정도 남았는데 괜찮은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7,100선 언저리에서 지금 매도 접근을 좀 해보시고 손절 라인을 7,110으로 제시하겠습니다. 그래서 7,110에서 하나 1포인트 더 얹어서 7,111로 하면 한 44틱 정도 될 것 같은데요. 40틱 정도로 손절 라인을 잡고 매도로 조금 접근을 해보시면서 청산을 좀 해가시는 전략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가격대 부분에서 좀 7천 언저리까지 좀 빠질 수 있는 단기적 매도 관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단 이 단기적인 매도 관점에서 걸리는 것이 있다면은 GDP 자체가 워낙 좀 상회하는 내용으로 좋은 성적을 냈기 때문에 이 지표가 어느 정도로 개장한 이후에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을지 그 부분이 좀 관건이라고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만약에 추세 전환으로 확인이 된다라고 볼 지표라면요. 일단 1120 라인 그리고 1123 라인 오늘 시가와 전일의 종가 부근에 안착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를 좀 판단을 하시고 추세적인 전환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GDP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렸는데 오늘 GDP가 경제성장률 2.6%를 좀 기록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좀 구체적인 분석 내용 추가적으로 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연율 2.6% 성장률이 분기별 성장률로 본다면은 0.65%에 좀 해당하는 수치로 좀 꽤 큰 수치로 나온 상황인데요. 지난해 전체 경제 성장률이 2.9%였고 올해 4분기 GDP에 대한 부분, 작년 4분기 GDP죠.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2.6%로 지금 확인이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월가 예상치인 2.2%보다 꽤 높은 상회한 수치로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 좀 확인하시고요. 저희가 기사 내용을 통해서도 함께 확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에 GDP, 4분기 GDP에 대한 부분은 셧다운으로 인해서 35
5일간에 진행됐었던 이 셧다운으로 인해서 데이터 분석이 좀 늦어지면서 발표가 연기가 됐고 이번 2월 말에 가장 주요 지표로 꼽았었던 상황인데 GDP, 이전에 주택이라든지 소매 판매가 좀 부진했었던 상황 속에서 4분기 GDP가 상당 부분 좀 좋게 나온 이 현상을 시장은 어떻게 좀 받아들일지 그 부분은 개장 이후에 다시 한번 좀 점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GDP 발표도 있는 상황이고요. 앞서서 외신 소식을 전달해드렸듯이 많은 소식들이 나오고 있는데 클라리다 연준 부의장도 물가 목표제를 변경할지라도 이 중립금리 2% 물가에 대한 부분은 2% 목표는 좀 유지하겠다라는 좀 변함없는 그런 말을 좀 이어갔고요. 그리고 그 밖에도 다른 지표도 있었습니다. 일단 실업 청구자 수가 나온 상황인 것 같은데요. 네, 미국의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22만 5천 명으로 이 또한 월가 예상치를 상회한 수치로 나왔다라는 점까지 확인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첫 번째 이슈 지수에 대해서 좀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따로 좀 개인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제가 앞서서 그 코암 변호사에 대해서 아침에 뉴스가 나왔는데 네. 묻혔다고 했잖아요. 이 소식 자체로는 탄핵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좀 강한 이슈인데 어떻게 보실까요? 오늘 저도 좀 네. 이런 말씀을 방송에 드려도 네. 될지 모르겠는데 찌라시라고 하죠. 네. 이 아침에 이 뉴스가 코온 뉴스가 터지면서 네. 트럼프가 이 오찬회동 소식과 더불어서 이 베트남 북미 2차 정상회담에서 좀 어그로를 놨다. 이런 소문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좀 타당성이 있어 보입니다. 자기의 어떤 이런 치절을 좀 가리기 위해서 지금 나쁜 면을 부각되는 것을 좀 가리기 위해서 정치적인 딜을 좀 하지 않았나 이렇게 좀 예상이 들고요. 물론 모르겠습니다. 정치인들이 늘상 이런 관계를 자기의 나쁜 면은 감추고 좋은 면만 이렇게 부각시키는 측면이 있는데 네. 속내는 트럼프밖에 모를 것 그렇죠. 같습니다. 하지만 이게 지금 저희는 내일 휴장입니다만 월요일날 이제 미증시는 내일도 시작이 됩니다. 네. 이것이 미증시의 흐름에 트럼프 탄핵 대통령만의 탄핵으로 이어지게 된다면 물론 미 3대 지수에 관해서 무역 협상이 좋았습니다만 결국은 흘러내리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내일 우리증시가 휴일이라는 게 이 타이밍이 정말 좀 기가 네, 막혔던 것 같은데요. 네. 자, 지금 앞서서 그 변호사 소식도 있고 오늘 북미 정상회담을 좀 사용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정치적인 측면의 분석도 다각도로 나오고 있는데 워낙 이 북미 정상회담의 이번 협상이 빅 딜이라기보다는 좀 스몰 딜로 이뤄질 거기 때문에 일단 좀 이번엔 좀 지나치고 일단 큰 그림을 위해서 다음번에 다시 한번 좀 이야기하자라는 이런 기자회견을 하긴 했는데요. 워낙 이 미중 무역 협상과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이 좀 맞물려 있었던 상황 속에서 별다를 이렇게 좀 협상할 것이 없었다라는 원래 근본적인 그런 이야기도 나왔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거의 네. 시청자분이 모두 다 아시는 사실이지 않았나. 북한은 맞아요. 기본적으로 핵포기 의사가 없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국가라고 칭하기도 좀 그런데요. 핵포기 의사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는 북미 2차 정상회담에서 큰 기대치가 있었다기보다는 지금 북한의 경제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미중 무역 협상에 관해서 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매개체 역할을 하면서 북한을 좀 옥죄이고 또 지금 제재 사항을 좀 풀어주는 작은 부분에서 딜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작은 부분의 딜이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이제 코운 변호사 사건이 터지면서 이 북미 2차 정상회담을 좀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나 정치적으로 좀 사용되어지고 이용되어지는 부분인데 트럼프 대통령을 누가 막을 수 있을까요? 정말 궁금한 상황이기도 이제는 좀 합니다. 익숙해진 것 네.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발언들과 그리고 오늘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코멘트를 들어봤고요. 자, 그렇다면은 일단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런 변동성, 불확실성 속에서 워낙 좀 예상을 못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장 후반에 외국인들이 매물을 상당 부분 좀 던졌습니다. 그리고 주요 업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떨어졌던 부분이고요. 그렇다면은 이럴 때일수록 항상 주목을 받고 있는 상품이 있죠. 골드입니다. 그렇다면은 네. 골드가 일단은 지금 가격대가 살짝 눌리긴 했지만 지금 현재 구간에서도 좀 가져가도 될지 그 부분 개인적으로도 궁금한 상황이기도 한데요. 어떻게 보실까요? 네, 오늘 네. 지금 북미 2차 정상회담이 조금 틀어지면서 가장 수혜를 받던 상품이 골드지 않나. 네. 안전자산의 메리트가 좀 상승하면서 그리고 인도와 파키스탄 모두 두 국가 다 핵 보유국입니다. 이러면서 실제로 좀 지금 전쟁이 일어난 그 앞전 상황까지 가면서 서로 공격이
공격이 이루어지면서 골드에 대한 안전 메리트가 좀 올라갔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오기 전에 1326.5에 매도 진입을 했습니다. 골드를. 그리고 이제 수익 청산이 됐는데요. 오늘 GDP 발표가 있으면서 물론 지표가 조금 상승 동력으로 나오긴 했지만 저는 달러 인덱스를 좀 중점적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지금 달러 인덱스 금일 하단폭을 계산했을 때 95.590입니다. 그래서 이 95.590 라인이 무너지게 되면 달러 인덱스는 하방낙폭을 키울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 하방낙폭까지 지금 찍지 않고 지표 발표가 나오면서 달러 인덱스가 오늘 흘러내렸었는데 지금 좀 상승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골드가 안전자산의 메리트가 있어서 상승을 하긴 했지만 결국은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면서 좀 상승폭을 밑으로 내주지 않았나 좀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안전자산의 메리트가 오늘 터진 뉴스로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어제까지는 1311라인까지 지금 골드의 하방낙폭을 지금 현재로서도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장기 추세가 뭐 매수다, 뭐 매도다 이걸 떠나서 금일 기준으로는 단기 하방 압력이 지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서서 인도와 이 사태에 대비해서도 안전자산에 대한 부분 좀 궁금해 하셨을 것 같은데, 달러 대비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달러 인덱스가 95.590 라인을 이탈이 된다면은 하방 쪽으로 더욱더 열릴 가능성이 있었습니다만, 현재 부근에서 좀 회복이 되면서 95.942선까지 회복이 되면서 일단 하방에 대한 부분을 좀 접어두게 된 상황인데요. 자, 골드에 대한 부분은 오늘 1326달러에 매도로 들어가셨다고 하니까 짧게 가져가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 부분 확인하시면서 네,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좀 상담을 통해서도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개장을 바로 직전에 앞둔 상황입니다. 전일장 좀 혼조세로 이어졌었던 지수였고 선물은 하락 쪽으로 이어가고 있는데요. 바로 오늘장 뉴욕 증시 개장 소식 만나보시죠. 네, 오늘 목요일장에 뉴욕 증시가 개장이 됐습니다. 일단 본장 소식부터 살펴드릴까요? 지금 3대 지수 모두 하락으로 출발이 된 상황입니다. 다우지수는 지금 보합권에서 소폭 하락으로 0.88%포인트 하락으로 시작이 됐고요. S&P 500은 0.18%의 하락과 그리고 나스닥도 0.30%의 하락 출발이 된 상황입니다. 자, 본장에서 3대 지수 모두 하락 출발한 상황인데요. S&P와 나스닥 지수 선물 쪽도 다시 한번 보시죠. 자, S&P 500 지수 다시 한번 봅니다. 2789라인으로 여전히 약보합권에서 좀 크게 앞뒤로 움직이지 않은 모습인데요. 0.24%의 하락세로 이어가고 있고요. 자, 그리고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스닥도 지금 7105라인에서 0.25%의 하락으로 상방과 하방 사이에서 좀 치열하게 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북미 정상회담에 지금 2차 협상에 대해서 좀 결렬된 소식과 아침에 있었던 권 변호사에 대한 부분, 앞서서 좀 맞서님이 말씀하셨던 GDP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는 영향이 크게 있지 않은 상황인 것 같은데요. 북미 정상회담 합의 없이 좀 짧게 끝나면서 다우지수 선물 소폭 하락 출발하면서 오늘 목요일장 하락 출발했다라는 소식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지수 선물은 워낙 또 하방 쪽으로 좀 출발이 됐었던 상황 속에서 본장이 3대 지수 소폭의 하락 출발로 3대 지수 모두 출발이 됐는데요. 앞서서 마스터님이 짚어주셨던 GDP에 대한 영향력이 어느 정도로 좀 적용이 될 것이냐, 반영이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지금은 아직은 크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 것 같네요. 네, 제가 지금 근데 오늘 세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앵커님 네네. 말씀해 주셨던 어제 보면 대차 대조표 축소, 그리고 오늘 북미 2차 정상회담이 좀 틀어졌고, 그 다음에 GDP가 월가 예상치보다 2.2% 예상치를 선회했다는 거, 이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저는 이 세 가지 중에 오늘 만약에 상승 동력이 이어지게 된다면 대차 대조표 축소가 가장 큰 상승 동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제롬 파월 의장을 더불어서 연준 의원들은 작년에 보면 미국이 금리 인상을 4번이나 실시했었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상을 올해도 몇 번을 하겠다 이런 언급들이 계속 시장의 초미의 관심사였었는데 결국은 이의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최근에는 한 번만 올리겠다 이런 이야기도 지금 스물스물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대차 대조표를 축소했기 때문에 긴축에서 완화로 돌아서는 이런 모습이 결국은 증시를 좀 부양하는
코멘트를 결국은 던진 것이지 않나 저는 이렇게 네. 판단들어서 오늘 상승 동력이 이어진다면 북미 2차 정상회담, 코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어제 전일에 이었던 대차대표 축소가 아직까지 상승 동력을 좀 이끌어가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면 지금 좀 빠질 만한 재료가 있지만 GDP 덕에 그나마 이 하락이 더 낙폭이 확대되지가 않은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미 국채가도 역시나 좀 기대 이상의 GDP의 상승폭을 좀 줄여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지수에 대해서는 워낙 좀 악재성과 좀 하방 쪽에 대한 재료가 많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그나마 GDP가 이 낙폭이 확대되는 부분을 방어해주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정도의 하락폭이 보여지는 것도 같은데요. 자, 지금 개장을 3대 지수 모두 하락 출발한 상황 속에서 아직 강한 GDP에도 불구하고 상승으로 전환이 되고 있지 못하는 지수에 대한 모습 살펴보셨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이슈인 오일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자, 오일 같은 경우에는 전일장 일단 EI조에서의 재고 발표가 있었던 상황인데요. 865만 배럴의 급감 마이너스로 좀 나온 상황입니다. 예상치는 200만 배럴 정도의 재고 증가로 예상이 됐었던 상황 속에서 재고가 마이너스 865만 배럴로 감소가 된 상황인데요. 자, 지금 전일장 오랜만에 다시 올라왔고 현재 57달러대 올라가고 있습니다. 마스터님의 업앤다운 의견 확인하고 구체적인 전략 다시 한번 들어봅니다.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다운이네요. 네. 이거는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전 전일장, 전일장도 역시나 57달러까지 58달러 가까이도 갈 수 있다라는 이 상승률 너무 좋았다라고. 네, 어제 전일장, 말씀 네. 드렸는데 네. 오늘 시청자분들 좀 의아해하실 것 같아요. 앵커님이 지금 미리 언급을 하셨는데 네. 어제 지금 상승률을 들었는데 지금 왜 갑자기 바뀌었느냐 이렇게 맞아요. 이제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네. 어제 57불을 난착 사인을 드렸고 57.39 라인인가요? 40 라인 정도에서 지금 고점을 찍고 끝났었는데 오늘 이건 모르겠습니다. 저의 오랜 솔직히 경험치인 것 같습니다. 솔직히 기술적으로는 상승비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뭐 기술적인 차트의 모습이 모든 시장의 심리도를 좀 반영한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지금 기술적으로 보게 된다면 57.39 라인의 저항 라인이 있고 두 번째가 57.69 라인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57.80 라인 언저리까지 열려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지금 오늘 크루드 오일은 좀 흘러내릴 것으로 좀 판단이 돼 있습니다. 왜냐고 물어보시면 오늘은 솔직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 느낌이 조금 너무 안 좋은 것이 크루드 오일이 지금 베네수엘라 사태가 있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만은 중장기 추세에 관해서 뭐 59불 언저리까지 갈 것이다 이렇게 늘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이제 거의 도달한 모습인데 그렇다면 59불을 넘어서 더 갈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저는 부정적입니다. 크루드 오일은 계절적 요인이 끝나면서 이제 앞으로는 하방 압력을 이끌어갈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저의 주관적 뷰가 있기 때문에 오늘 그 느낌도 좀 틀려서 오늘 크루드 오일도 지금 매도를 들어드렸습니다. 일단 가격대가 좀 올라올 대로 좀 올라온 상황 속에서 일단 이런 뭐 제재라든지 이런 감산에 대한 흡수한 가격이 좀 도달한 것으로 좀 보여지고 이제 여기서 좀 빠질 만한 좀 흐름이 이어질 것이다라는 그런 분석이실까요? 네, 지금 앵커님이 저를 이제 아주 레이저 빔을 쏘시면서 이제 왜 매도를 했느냐 아니, 뭐 저 이런 궁금해서 지금 차트 보면서 뭐 이럴 때가 시청자분들도 계시고 오늘 그 이제 샘플러스 리딩을 하면서도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기술 쪽에 대해서는 누가 저한테 이제 반론을 제기하더라도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상승뷰인데 왜 지금 매도냐 하는데 오늘 그 매매를 하실 때 보면 본인이 지금 보이는 뷰와 다르게 진행을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손실로 이어질 때도 있고 또 이것이 이제 대박이 터지면 흔한 말로 큰 수익으로 이어지기는데요. 저는 오늘 크루드 오일이 상승 동력을 지금 차트상으로 가져가지 못하고 정배열에 있는 모든 차트가 무너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왜냐하면은 일단 뭐 매매하실 때 뭐 아시다시피 어느 때는 이 시황이 좀 강하게 더욱더 부각돼서 가격에 녹아드는 순간이 있고요. 어느 때는 또 차트적인 기술적 분석이 더욱더 강하게 또 적용이 되는 그런 때가 있는데 마스터님 말씀하시는 거는 좀 전자인 것 같은 상황인데요. 네, 뭐 방송에
좀 부적합한데 네. 이제 촉이 좀 오늘은 네. 촉이 좀 좋지 않습니다. 네, 사실 네. 크루드 오일의 상승 네. 동력을 이어가야 되는데 월물 만기일도 많이 남았고 한데 네. 오늘 크루드 오일은 제 그냥 매매 10년 경험치 매매를 봤을 때 오늘은 상승 동력이 좀 못 이어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트레이더 분들도 그렇습니다만 매일같이 시장을 보시는 분은 이런 뭐 지표라든지 보이는 현상 그 이외의 설명도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이 말로써 다 설명이 되지 못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일단 투자 판단에 대한 부분은 좀 각자 하시는 거고 그리고 참고 말씀으로 들으시는 거니까 또 절제 마스터님이 또 조심스럽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일단 오일 같은 경우에는 매도적인 부분을 좀 보시고 지금 57달러가 이탈이 되면서 56.90달러로 0.16%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가격대 같은 경우에는 오일은 참 할 말이 많습니다. 일단 오펙 쪽에 대한 감산 소식과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고유가에 대한 부분을 또 제재하는 부분이고 또 하방 쪽으로는 이 셰일 오일에 대한 단가가 또 지지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워낙 다양한 이슈들이 좀 섞여 있습니다. 그 부분 좀 차근차근 좀 확인하시고 다시 한번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이슈 5일까지 짚어드린 상황입니다. 지금 지수에 대해서는 오늘 3대 지수 모두 하락 출발한 상황 속에서 단기적인 매도로 지수에 대해서 역시 보셨고 그리고 오일에 대해서도 매도적인 측면을 설명을 해드렸는데 자, 유튜브와 문자로도 질문들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내일이 우리 시장이 휴일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대한 전략 궁금하실 분들 너무 많으세요. 왜냐하면 이제 주말 새 어떤 뉴스들이 나올지도 모르고 그리고 오늘 뉴스와 지금 미국 시장을 봤을 때 대응 전략에 대해서 고민이 정말 많으실 것 같은데요. 자, 유튜브에 지금 질문을 주셨습니다. 애청자분이 질문 주셨는데 국내 선물 그렇다면은 매도 포지션으로 접근해야 되나요? 라고 일단 매도에 대한 관점을 물어보셨고 그리고 문자로는 끝자리 7008님이 물어보신 질문인데 오늘 국내 선물 하시는 분인데 종가에 새 계약을 좀 매수를 했는데 3월 4일 예측을 부탁드린다고. 네, 역시나. 그런데 이건 좀 어렵네요. 왜냐하면은 미장이 지금 내일까지 남아 있어서, 네. 네, 또 시청자분들은 고품격 방송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가장 우려됐던 분이 어제 시청자분이 이렇게 종가의 새 계약을 매수하셨다고 그 질문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래서 솔직히 그 시청자분을 회원님들과 함께 걱정을 좀 많이 했고요. 어제 288점 국내 선물 세 계약을 매수했다고 해서 어제 287.50 라인을 손절 라인으로 저 드렸었는데 맞아요. 오늘 낙폭이 꽤나 컸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손절을 하셨을 걸로 생각하는데 오늘 이 시청자분께서 질문하신 거는 오늘 아무래도 마지막에 종가 베팅을 좀 하신 걸로 좀 보입니다. 많이 낙폭이 나왔기 때문에 좀 올라가지 않겠냐. 네, 이렇게 생각하시네. 3월 4일 날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좀 올라갈 것으로 보이는데 저는 좀 확실하게 국내 선물 코스피 200에 관해서는 지금 매도 조건이 좀 낮다. 저는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지금 내리려는 하방 움직임이 있을 것 같고 지금 심리 저항선이 지금 280포인트에 지금 걸쳐 있는 상황이 돼요. 매물대도 굉장히 많고 280까지 좀 무너지고 280 밑으로 내려가는 좀 약세장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 접근을 하신 것에 관해서는 저는 오늘 흐름이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미 증시가 올라가게 된다면 아까 대체대자표 축소 때문에 올라간다 말씀드렸고 하지만 내일은 또 이야기가 틀립니다. 내일은 지속적으로 또 하방 압력을 이번 주 내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럼 월요일에 국내 증시가 좀 무너지는 상황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오늘 낙폭이 꽤나 대북주 위주로 또 컸고 종목 섹터군도 제약 바이오를 제외하고는 내려갔기 때문에 단기 반등세가 조금 나왔을 때 수익으로 바로 청산을 하시고 포지션을 정리하는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월요일에 이제 아무래도 갭 하락이 좀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마지노선이 국내 선물에 관해서는 275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 275포인트까지 무너지는 장세가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꼭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일단 시장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예측은 할 수는 없습니다. 가까운 확률에 대한 부분을 짚어드리는 거잖아요, 마스터님.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 이런 좀 확률에 가까운 그리고 구체적인 조언을 드리는 거니까요. 그 부분 참고하셔서 잘 판단하시길 바라겠고 일단 이런 추세를 본다면 하방 쪽으로 더욱더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의 반등 시에 대해서 일단 좀 정리를 하시고 포지션을 다시 보시는 것이 더욱더 유효하다라는 그런 전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미국장에 대한 흐름까지 잘
내일까지 잘 살펴보신 이후 3월 4일장 잘 확인하시면서 좀 정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이어가 볼게요. 유로 질문이 좀 올라왔는데요. 문자 질문입니다. 끝자리 4950님의 질문이고요. 마스터님, 유로를 1.14020에 한 계약 매수했습니다. 도와주세요라고. 네, 유로 질문이 정말 오랜만에 올라왔는데요. 오늘 유로가 달러가 좀 최근에 좀 떨어지면서 그때 초반에 좀 떨어지면서 유로가 좀 살짝 올라온 부분이 있어요. 오늘의 고점 보시면은 1.14350달러 를 고가를 찍었고요. 지금은 1.14 라인에 딱 걸쳐 있는데 지금 매수 한 계약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앞서서 달러 설명해 주셨을 때 달러가 다시 올라갔어요. 네. 네네. 지금 보니까 저희 네. 신세계 방송을 보시면서 네. 지금 매매를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14020이라고 하니까 11시 한 18분경인 것 같은데요. 시간을 좀 보니까. 오늘 달러 인덱스 흐름을 먼저 좀 예측을 하셨어야 되는데, 하방막폭이 달러 인덱스가 나오면서 유로가 올라갔다, 다시 조정이 나오면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10시 반에 GDP가 월가 예상치를 선회하면서 달러 인덱스가 반등이 나오니까 지금 유로가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지금 보니까 계약수가 그렇게 많지 않으신 걸로 봤을 때, 데일리 매매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절 라인을 잡아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조금 길게 먼저 손절 라인을 잡아드리면, 네. 1.13800 라인, 그리고 두 번째는 1.13870 라인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자본금에 맞게 두 가지 손절 라인을 가지고 좀 대응을 하시고, 1.13800 라인이 이탈하게 되면 전일 종가 지금 마지막 남은 이평선이 지금 버티고 있기 때문에 유로는 더 흐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데일리 매매 기준이시라면 손절 처리를 하셔야 될 걸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유로 오늘 가격대 1.14 라인에서 일단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매수로 접근하셨어요. 손절에 대한 부분은 두 차례 가격대를 정리해드렸으니까요. 참고를 잘 해보시고 정리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목요일장 다양한 소식을 좀 전달해드렸습니다. 워낙 많은 이슈가 넘쳐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1시간 안에 다 담아드렸나 모르겠어요. 최대한으로 도움이 드리고자 열심히 준비했는데요. 자, 내일은 이제 우리 국내 시장이 휴장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해외 선물 시장은 열리게 되는데 또 마스터님 무료로 또 운영하고 계시는 무료 톡방 이용하시면은 신세계도 또 쉬어가니까요. 네. 네. 마스터님 홍보 한번 부탁드리죠. 네, 오늘 무료 톡방에 새로운 직원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네, 아주 운영에 좀 인적 쇄신과 분위기 쇄신을 위해서 왔는데 오셔서 가지고 여러 이야기 나누시고 네, 도움도 많이 받는 그런 모임이니까요.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다양한 소식 정말 감사드리고요. 자, 끝으로 전유진 캐스터 통해서 외신 소식 들려오는 거 있는지 들어볼까요? 네, 지금 CNBC의 속보인데요. GDP가 조금 생각했던 것보다 잘 나왔지만 그래도 주식이 조금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토마스 리 파운더가요,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아직 경제 지표가 좀 강하기 때문에 이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다양하게 또 다양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아직 그래도 여기에 보면 네, 지금 GDP가 잘 나왔지만 이제 주식 증시와 이제 좀 위험 자산이 이제 북한과 그 미국의 회담에서 조금 좋은 소식이 나오지 않아서 하락폭을 좀 보인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인도와 파키스탄의 분쟁이 조금 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다른 이제 소식인데 또 이제 유럽의 마켓도 김정은과 이제 트럼프의 회담이 조금 갑작스럽게 끝이 나면서 이제 프랑스 까크 지수를 제외하면 다 하락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제 북미 정상회담이 조금 갑작스럽게 끝이 나면서 두 증시가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이제 어떻게 될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다양한 소식들 신세계를 통해서 전달해드렸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통합법 준수하고 있다는 점까지도 고지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